자,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 오늘 국내 증시도 올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가장 키워드죠. 인플레이션 하향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꼭대기에 와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뉴욕 증시를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대로 인플레이션 하향 기대감이 커져서 이 뒤에 문장을 완성을 해보면 인플레이 기대감이 커져서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완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사실 추석 이전에는 시장에 대한 경계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석이라는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로 따졌을 때는 목요일은 장이 열렸지만 금요일하고 그리고 어제 월요일 날 이틀 쉬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사실은 친다면 4일 동안 시장이 국내에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변수들을 앞두고 국내 시장은 경계 심리가 훨씬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에서 ECB에서 금리 인상을 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도 앞두고 있었고요.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추석 이전에는 국내 증시 좀 부정적인 그리고 좀 보수적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좀 좋은 모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 이 키워드를 연결고리 시간에 키워드 말씀드릴 때 절반 이상은 이 키워드에 인플레이션이 항상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인플레이션 심리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 CPI 이제 내일 나오게 되죠. 이 CPI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이 하향 기대 심리가 상당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13일 날 발표를 앞두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화 약세 이 두 가지가 부딪혔지만 지금은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죠. 긍정적인 이 흐름의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 사실 크게 상승한 게 아니라 조금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우선 달러화에 대한 약세,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에 대한 약세가 좀 더 시장을 크게 시장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 장중에 10년물 국채 입찰 이후에 국채금리가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분이 일부 좀 반납이 되긴 했습니다. 영향을 줬지만 그래도 달러화 약세, 인플레이션, 하향 기대감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아이폰 14, 이 초기 매출이 예상을 상회한 이런 결과를 내놓으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중국에서 이 아이폰 14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이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1차 물량이 10분 만에 마감됐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모델들도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도 대기 기간 프로 모델보다 더 깁니다. 프로 맥스 모델은 대기 기간이 이전에는 예상이 한 27일 정도였는데 이제 39일로 크게 늘어나면서 당연히 대기가 길어지고 판매가 많아진다라면은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할인이 적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애플과 애플 관련주들이 애플이 3.85% 상승을 했고요.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적 관련 기대감이 높은 애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표 앞두고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달러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흐름, 오늘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미국 투자자들처럼 이 해석을 좀 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사님께서 평소에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렇게 힘든 장에서는 실적 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애플이 그러한 부분에 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 글로벌한 것도 있고 또 이런 한 기업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긍정적인 영향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게 나오겠죠.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 기대 지수도 발표됐는데 1년과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2와 6.2%와 3.2%에서 5.7%와 2.8%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6.2에서 5.7, 3.2에서 2.8로 0.5%, 0.4% 낮아졌는데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거거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3에서 2%로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뭐 주택 가격 상승도 크게 떨어졌고, 그리고 가솔린 가격도 떨어졌고요. 식품 가격도 떨어졌고, 임대료도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들, 그리고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들인데요. 이 항목들이 모두 떨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용도 견조합니다. 경기가 괜찮은 거거든요. 국내에서 한국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가거든요. 1번이. 미국에서는 1번이 고용입니다. 2번이 물가인데요. 근데 물가가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2번이었지만 단기적으로 이 고용을 제치고 물가가 좀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고용까지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고용도 괜찮다.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증시에 여러 가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럽 증시도 좋았고 미국 증시도 좋았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좋아질 가능성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전에 아이폰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폰 관련한 종목들도 분위기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실적에 좀 전에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적의 방점이 계속 찍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반등을 할 건데요. 오늘 뭐 1% 이상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1% 이상 반등을 하면 코스피는 2,400을 다시 넘어갈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이제 800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좀 전진을 할 텐데요. 2,400 넘어가고 800을 향해 간다고 그랬을 때 그럼 여기서 추세적으로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하느냐? 아직 모르죠. 거기서부터 반등을 하긴 하지만 반등에 대한 지속성은 아직 물음표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고 최근에 좋은 종목들은 계속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덜 빠지고 상승할 때도 좀 잘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장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뭐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 애플을 필두로 해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키워드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일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또 그리고 애플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해주셔가지고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이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의 종목은요. 그렇습니다. 애플 쪽에 포인트를 맞추십니다. LG 이노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뭐 이번에 신형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나 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관련된 연결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회사의 실적 뭐 중요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식이 오를 때는 많이 사면 오르고 많이 팔면 떨어지죠.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고 팔고 이렇게 좀 퐁당퐁당 하는 경우가 있다가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연휴 전날이죠. 이때 이제 한 1.66% 외국인이 좀 강하게 사면서 조금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전기전자 섹터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수급이 좀 좋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전기전자에서 2차 전지는 괜찮았는데요. 근데 반도체가 좋지 않았죠. 반도체가 시가총액에서 합치면 1위임에도 1위인데 이 반도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전자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보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오늘 높죠. 그렇게 본다라면 전기전자 쪽으로 이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좀 높고요. 그리고 아이폰 미국에서 분위기 좋았죠, 애플. 그렇기 때문에 국내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이폰이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경기의 흐름과 인플레이션과 이런 사실 관계가 별로 없죠. 그냥 잘 팔립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좀 적은 그런 휴대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폰인데요. 물론 인플레이션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글로벌 경기 좋아지지만 아직까지 물가는 조금 높은 상황이죠. 근데 이 높은 상황임에도 별 영향 없이 아이폰은 좀 잘 팔릴 관련이 높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환율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본다라면은 LG 이노텍 오늘 좀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힘들 때 이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만드는 애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애플과 관련해서 신형 아이폰이라든지 추가적인 내용들 좀 짚어주세요. 네, 우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상위 모델인 이 아이폰 14 프로에 이 4,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됩니다. 카메라의 화소가 확 올라갔죠. 카메라 화소가 올라가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고요. 마진율이 좋아집니다. 휴대폰을 봤을 때 최근에 휴대폰 부품주 중에 디스플레이 부품주들이 좀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카메라 관련된 부품주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남은 부품주가 됐습니다. 이전에 휴대폰 부품주가 한창 붐일 때가 2011년, 12년도 갤럭시 S3가 나왔을 때 휴대폰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때는 부품주 다 같이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종목들이 섹터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고까지 살아남은 게 어떻게 보면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화소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100만 화소도 안 됐던 휴대폰 카메라였는데 이제는 4,800만 화소, 1억 화소, 화소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화소가 커지면서 단가가 올라가고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한 종목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좀 볼만한 종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이노텍은 애플, 아이폰에 대한 카메라 대장주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카메라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 화소가 올라갔고 휴대폰이 잘 팔린다 그랬을 때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폰 초도 물량도 약 한 15%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도 물량이 올라갔다는 부분들 그리고 애플 XR 기기 출시에 따른 이런 수혜도 LG 이노텍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만 정해 주십시오. 네, 지금 한 33,700원인데 한 33,400원에서 이렇게 이 박스권 중심으로 형성을 하면서 위아래로 소폭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 3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의 이런 신형 아이폰에 대한 선전으로 LG 이노텍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LG 이노텍 시가총액 1위 기업이 3.8%나 급등했습니다. 이슈와 수급, 환율도 국내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보아지면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LG 이노텍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